안녕하세요. 영화비평 중독과 해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다소 낯설 수 있는 감독, 박석영 감독의 신작 바람의 언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영 감독이라고 하면은 아마 들어본 분보다 들어보지 못한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한국 독립 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다소 과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석영 감독은 많은 영화를 만들지 않았지만은 만드는 영화마다 독특하고 그 독특한 흐름이 하나의 작가 세계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영화를 꾸준히 만들고 있고 또 평가받는 그런 감독입니다. 박서영 감독의 영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키워드는 여성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류 영화가 대부분 남성 서너 명이 나와서 범죄 속으로 몰려드는 영화를 그리고 있다면은 박석영 감독은 정말로 신기하게 홀로 된 여성들의 아픔에 카메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성들이 대부분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 여성 차별이 심한 세상에서 부모도 없는 여성으로서 고아가 이 가혹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카메라를 거의 대부분 핸드헬드 카메라나 현장 카메라를 통해서 그 모습들을 거의 옆에서 지켜보거나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그 심리를 담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는 대부분 현장 로케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경 감독 영화에는 그 어떤 가식이나 모순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 있는 여성들, 고아들의 아픔과 냉혹함을 영화를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가혹하면서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매혹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감독이 네 번째로 만든 영화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람의 언덕입니다. 이 영화는 크게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두 인물 모두 여성입니다. 한 명은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분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나이가 꽤 많은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인물입니다. 영화 속에 그려진 것을 보면 결혼을 몇 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함께 살았던 남편이 이제는 전 남편이겠죠. 병들어서 꽤 오랫동안 영화를 보면 5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서 그 병수발을 들었죠. 그러다가 그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떠날 때 그 아들은 의붓 어머니죠. 어머니에게 아줌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영분을 어머니라고 계모이지만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영화에 그려진 영분은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다시 계모에게 돌아오라고 왜 돌아오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큰아버지가 재산을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영분이 재산을 포기하도록 강제할 때 가서 서류를 받지만 결국 그 앞에서 서류를 찢어버릴 정도로 영분에 대한 애정이 있고 영분에게 엄청나게 많이 기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영분은 나름대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죽자 고향인 태백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태백에서 돌아왔을 때 고등학교 친구였던 친구의 편지를 통해서 아주 어릴 때 낳았던 딸, 그렇지만 키울 수 없어서 버려서 고아로 자란 딸이 태백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하게 되죠. 작은 모텔에서 일을 하면서 혼자 성실히 살아가지만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해해서 버렸던 명함을 다시 찾아서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서 영분은 자신이 엄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딸은 영분이 엄마인지 알 수가 없죠. 두 사람은 필라테스. 그럼 저도 필라테스가 뭔지 잘 몰라서
그 영화를 보고 그다음 찾아보니까 이제 뭐 제가 이해한 바로는 몸의 균형 이런 것들을 요가 비슷하게 치유하는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비뚤어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거나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그런 운동이 필라테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운동을 통해서 딸이 필라테스 선생이고 어머니가 수강생이죠.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그 필라테스를 통해서 이제까지 서먹했던 두 사람의 관계를 치유하는 어떤 모티프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삐뚤어진 육체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고 치유하려고 노력하듯이 딸은 또 그걸 잡아주듯이 두 사람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딸은 그 영분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의 부모가 다 그런 것처럼 영분은 딸 몰래, 딸 이름이 한이에요. 환하게 기쁘게 살아라고 지어준 이름이겠죠. 딸 몰래 그 광고 전단을 붙였는데 그 모습이 이제 딸에게 포착이 되죠. 그래서 결국 딸은 다른 몇 개를 추적해서 엄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이 영화는 딸을 버리고 살아가던 엄마와 홀로 과로 살아갔지만 어머니를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딸의 두 사람, 두 여성.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져서 살았지만 이제 다시 만나는 그 어떤 갈등과 긴장에 집중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좀 특이한 게요. 보통 멜로드라마라면 이제 어머니는 그 딸을 알게 되고 뉘우치고 후회하면서 딸과 함께 살아가려고 할 것이고 딸은 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다시 포용할 건데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영부는 한이가 딸이란 걸 알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한이가 모른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학원에 우연히 갔는데 한이는 그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어떻게 말할까? 엄마라고 말을 하지 못하지만은 어떻게 대할까를 막 리허설까지 하면서 연습을 하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발작 비슷한 증세를 일으킵니다. 영화에 그려진 그 증상은 한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긴장하거나 그랬을 때 숨막혀 하고 그 숨막혀 할 때 영화에 그려진 방식으로는 어떤 검은 봉지를 입에 대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면서 조절하는 그렇게 하면서 안정을 찾는 그런 어떤 방법이에요. 결국 이거는 한이가 얼마나 고아로서 부모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특히 여성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장치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바로 나가버려요. 물론 여러 마음이 있겠죠. 내가 버렸기 때문에 쟤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구나. 내가 몹쓸 죄인이구나. 뭐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그 일하던 모텔에서도 이제 떠나버려요. 그래서 짐을 싸서 캐리어를 끌고 떠나요. 제가 다음 시간에 박수영 감독 영화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박수영 감독의 영화의 모든 시작과 끝은 캐리어를 들고 도착하거나 떠나는 여성으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떠나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떠나면은 박수영 감독 기존 영화는 끝이 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지 않아요. 딸이 이제 어머니가 떠나는 걸 알고 찾으러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어머니가 붙였던 광고 전단을 스스로 떼면서 역으로 가고 있는 그 어머니에게 딸이 가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엄마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그러니까 딸은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나를 낳았을 때 지금 나보다 어렸지 않냐고. 엄마가 힘들었지 않냐고. 나 괜찮다고. 오히려 딸이 어머니를 위로해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했어요. 보통 한국 사회 모성이라면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러고 딸이 화를 내야 되는데 거꾸로 해요. 영화 속에 그려져 있는 장치를 보면은 어머니가 우연히 그 동네에서 만난 택시 기사와 술을 한잔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는 결혼을 몇 번 했다고. 그럴 때 택시 기사는 그거 참 대단한 거네요. 한 번 하기도 힘든 거를 몇 번씩이나 하고. 이 정도로 남에게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딸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오히려 딸이 포용해요. 저는 오히려 그 어머니 마음도 이해됐지만 딸의 그 마음. 딸이 정말
그 필라테스라는 몸을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나 다시 정말 새 출발하고 싶다. 이제 모든 걸 이제야말로 모든 굴레를 벗어나서 새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떠나요. 그녀는 전 남편의 재산도 포기해버리고 아들이 오라고 한 것도 포기했죠. 그리고 다시 자기의 꿈을 찾으러 왔어요. 영화 속에 그려진 황지 여상이 합창부 할 때가 자기가 제일 행복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태백에서 왔지만 다시 딸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겠죠. 그리고 떠나는데 영화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영화는 수미상관으로 이루어져요. 한이가 처음에 바람의 언덕이란 곳으로 가요. 말 그대로 바람이 많이 부는 태백이니까 대관령 그쪽 그 태백 산맥의 라인이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불겠어요. 거대한 그 풍력 장치들이 있죠. 그곳을 바라볼 때 바람이 많이 불고 눈이 쌓여 있어요. 거기서 바람을 마시면서 사진을 찍고 들어와요. 이게 영화의 오프닝이에요. 그리고 작품이 다 끝나고 이제 다시 한이가 사진을 찍었던 그곳으로 가요. 그때는 이제 눈이 녹았어요. 눈이 녹았고 날씨가 따뜻해졌어요. 거기서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걸어가면은 어머니가 자갈들이 있는 그 밭에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딸이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옆에 앉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흙 속에 많은 자갈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여전히 평탄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주겠죠. 그럴 때 바람을 쫙 마시면서 엄마가 이야기해요. 나 무서웠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딸에게는 그렇게 강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나이 되도록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다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바람의 언덕은 거칠고 그런 바람이 부는 곳일 수 있지만 이제 함께 함으로써 그 바람이 윈드가 아니라 디자이어, 바람, 요구하는 이런 것이 대해서 두 사람이 포근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주더라고요. 저는 박석영 감독이 이런 따뜻한 희망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때까지 세 편 중에 그런 영화가 없었거든요. 기껏해야 제 곳에서 두 사람이 다시 떠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이젠 떠나지 않고 정주에서 평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영화, 그걸 수미상관으로 똑같이 보여주면서 그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그 사진을 줘요. 딸이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모를 때 사진을 주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라고 이렇게 줘요. 그곳이 자기들에게 평안한 곳이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 역시 태백이라는 곳에서 촬영했습니다. 태백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도에 있는 시지만 사실 시지만 시의 규모가 안 되는 곳이 인구가 5만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곳이고 삭막한 곳이죠. 특히 그 지대가 높고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석탄 산업이 끝나면서 경제가 굉장히 가라앉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삭막하게 살아왔던 두 사람이 만나서 그렇지만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 태백의 골목골목의 정치를 통해서 그들의 그 정치가 바로 그 인물들의 심리의 내적 표현일 것이고 거기서 특별한 카메라적 장치 없이 카메라는 그냥 쭉 따라가면서 골목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심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야말로 서로 기대면서 마음속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저는 그 결말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박석영 감독 영화를 봤다면 이 영화가 정말 새롭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박석영 영화를 보셨던 분이라면 꼭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고 보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삭막한 시대에 이런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뭔가 적시는 최소한 한 두 군데 정도에서는 마음의 울림이 깊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